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갔고 이제 드디어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상반기 잘 보내셨나요? 원하는 대로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상반기지만 오랜만에 가계부 6월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에 가계부 영상을 많이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사실 보여드리기도 좀 부끄럽고 아껴 쓰지도 못하고 그냥 잘 안 아껴지다 보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게 저의 모습인데 그래도 좋게 잘 봐주시고 6월달에 어떻게 잘 썼는지 얼마나 많이 썼는지 한번 봐주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아껴 쓸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기는 해요. 근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생각보다 잘 안 아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정말 아끼고 싶은데 특히 여름에 식비가 잘 안 아껴지더라고요. 몸이 덥고 힘들다 보니까 더 맛있는 걸 찾게 되고 가족 몸보신을 해주고 싶단 말이죠. 입맛이 여름에는 사라질 법도 한데 저는 오히려 겨울에 입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여름에 잘 안 돼요. 겨울이 훨씬 잘 되거든요. 솔직히 여름에 다이어트를 잘 돼야 몸을 다 드러내고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계부랑 계산기 그리고 펜을 꺼내야겠다. 볼펜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6월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정산 다 하셨어요? 저는 아직 정산을 다 하지 못했답니다. (6월) 어떻게 썼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까지 쓴 내역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교통비가 호불이라서 카드에 늦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중교통비만 빼고 정산을 해볼게요. 얼마나 썼을까? 제가 요즘 가계부를 신경 못 쓰고 있어요. 계좌 잔고에 남으면 남는 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약을 신경을 못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절약도 안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게으르다 보니까 절약 안 되고 이게 더 하기 싫어지고 놔버리게 되고 긴장감 있게 계속 냉장고에 뭐가 있지? 아껴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해줘야지. 안 그러면 그냥 먹을 게 없네. 그냥 주문해볼까?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이번 주는 어떤 식단을 해서 먹어야겠다. 계획을 해서 장을 봐야 되는데 머릿속에 대략 생각만 하고 주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바구니에 담는 금액도 커지고 식단이 안 맞는 재료들도 있게 되고 그럼 남는 재료는 버리게 되고 악순환이죠. 그쵸? 머리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쵸? 그런데 실천이 안 된다, 실행이 안 된다.
저는 날씨 탓을 해봅니다. 덥잖아요.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뭔가 즐거운 일도 없고 행복은 하지만 즐거운 일이 없어. 신나는 일이 없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신날 것 같긴 한데 있으신 분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죠. 왜 더 담지 못했을까? 중간에 왜 팔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왜 올인을 못했을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미 지나가고 지나갔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대신 꾸준히 ETF 주식을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는 내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잡다한 말이 또 앞부분이 서두가 길어지고 있어요. 시작해 볼게요. 2월 달에는 생신이 있었고 결혼기념일이 있었고 이벤트 축의금 2건이 있었고요. 공연 관람도 있었고 선거도 있었고 자동차세도 있었습니다. 4월 달부터 이 이벤트가 끊이질 않네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저희 집은 4, 5, 6이 피크인 것 같아요. 그러면 6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월 1주는 이렇게 식비, 외식비, 카테고리 별로 정리를 해줬는데 총 지출을 적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합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29,457원. 이게 맞나요? 아니, 첫 주부터 이렇게 많이 썼다고요, 제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네요. 523,457원. 아니, 너무 충격적인데요?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많이 썼다니. 너무 신경을 안 써줬네요, 진짜. 네. 반성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리고 심지어 6월 달에 결혼기념일이 있었거든요. 그 주에 결혼기념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여행을 한번 가보자. 서로한테 선물하는 대신에 여행을 가자. 그래서 금요일에 호텔 예약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급하게 서울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여행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나들이인 거죠. 나들이. 그래서 남편이 딜을 했거든요. 생활비로 숙박비를 내라. 그러면 자신이 식비며 모든 다른 비용은 자신이 내겠다. 그렇게 저한테 딜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넘어가서 덥석 불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와이프가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선물보다는 이렇게 가족과 추억을 남기는 걸 더 소중히 여기는 편이라 승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숙박비가 31만 원이 나왔는데 생활비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경조사로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고정비 20만 원, 그 다음에 일단 예비비로 적을게요. 예비비 31만 원.
무지출한 날도 많았어요, 생각보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무지출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비를 할 때 한 번에 많이 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식비 먼저 적어주도록 할게요. 6월 2주차입니다. 44,950원. 네, 식비는 98,980원. 그리고 외식비. $51,300. 수박 얼마나 드시나요? 저희 집은 저희 아이가 수박을 엄청 좋아해요. 남편도 물론 좋아하지만 남편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저희 집 꼬맹이는 수박을 아이스크림만큼 찾습니다. 그래서 수박이 없을 때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수박이 있을 때는 수박을 먹고, 그래서 매주 수박을 한 통씩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 수박비도 무시를 못해요. 감당이 그래서 저는 마트를 가지 않고 저희 집 앞에 일명 수박 아저씨, 과일 아저씨 과일 아저씨가 오시거든요. 마트보다 훨씬 가격이 착해요. 그런데 키로수가 굉장히 크고 맛도 엄청 달콤해요. 그나마 이 수박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만원대가 8kg, 22,000원? 24,000원 정도 가격이 8kg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아래였던 거는 15,000원, 15,000원인 경우도 있고 12,000원이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키로수가 작았겠죠. 그래도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 맛이 달달한, 특히 달달한 수박. 과일 아저씨가 과일을 참 잘 골라서 오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식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비 2,100원. 쇼파를 버렸어요. 너무 낡아가지고 아기 때부터 아이가 그 위에서 엄청 뛰어놀았거든요. 아시죠? 남자아이들 말릴 수가 없어요. 소파에서 뛰는 거 아니야. 앉아야 되는 거야. 아무리 외쳐도 매일매일 잊어버리고 항상 뛰고 친구들 오면 더 뛰죠.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망가져서 중간 부분을 빼고 나머지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 2,1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탁기, 제가 드디어 세탁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세탁기 그동안에 제가 목적 저축에다가 적금은 식으로 모아줬었는데요. 드디어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할부로 구매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목적 저축 모아서 구매를 했어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일시불로 구매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100만 원을 모았는데 무려 78만 3천 원밖에 쓰지 않았고,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페스티벌 하잖아요.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 20%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시기에 구매를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 되게 잘 참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아직 이 행사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온누리 상품권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언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빨리 들어와서 생활비에 가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쓰지 않았고요. 합계는 98,000. 15만 2,380원. 2주에 소비를 했고, 합계는
누적 금액은 67만 5,837원입니다. 여기도 이 세탁기는 합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3주차입니다. 3주차는 식비부터 이거는 외식비로 하겠습니다. 간식은 식비가 13만 1,141원이 나왔고요. 외식비는 $32,700원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이스크림이 곳곳에 있어요. 더우니까 어쩔 수 없죠. 아이스크림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 6,000원 세탁비, 그 다음에 꾸민비 없었고 건강, 건강에서 13,100원. 이때 목요일에 아이가 수영장에서 다치고 와서 급하게 소아과를 가게 됐어요. 수영장 안에서 발바닥을 다친 거예요. 상처는 엄청 크진 않았는데 혹시 이물질이 박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높아심에 8시에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정말 손살같이 급하게 운전을 해서 갔다 왔어요. 생각보다 피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선생님께서 어디에 찔린 게 아니라 쓸린 것 같다고, 그러니까 무채 썰듯이 슬라이스처럼 상처가 생긴 거예요. 깊은 게 아니고 널쩍하게. 그래서 피가 많이 났었던 거고, 다행히 깊숙하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체육관 과실이 있기 때문에 맨발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시설이라든지 청소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원인인지 저도 잘 모르니까 관리를 어쨌든 잘 해주는 게 맞잖아요. 아이들도 많이 수업을 받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통화를 하고 아직도 해결 중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었지만 여기서 말은 하지 않고 아직 해결이 안 됐고 해결 중에 있고, 그리고 참 이런 공공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실망스럽다고나 할까요? 사람들이 공공시설에 일하시는 분들, 공무원 분들이시죠. 싸그리 잡아서 욕하고 싶지는 않은데 매번 이렇게 실망스럽게 일 처리를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담당자분하고 일주일 만에 겨우 통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뭔가 보험 처리라든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뭐 체육관 어떤 게 원인이다, 개선해서 하겠다, 이런 말이 전혀 피드백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고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기대를 안 하는지 알겠죠. 크게 다치고 안 다친 걸 떠나서 절차상의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것도 이런 식인데 큰 것도 똑같겠죠. 큰 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나겠죠. 그 다음에 교통 없었고요. 문화교육은 있었죠. 문화교육 책을 샀습니다. 32,350원. 영어책을 사줬어요. 영어책. 마인크래프트. 아이가 마인크래프트 코딩에 취미를 붙이더니 닌텐도 마인크래프트 게임기를 사려고 벼르고 있어요. 제가 특별한 날에만 사라. 이렇게 수시로 사면 안 된다. 그리고 아직 게임 할 게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한 날 10월 11월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구매하려고 미루다 보니 자꾸만 생각이 나나 봐요. 아무래도 나왔겠죠.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책을 이제 교육으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어책 구매를 했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교육적으로 푸는 게 엄마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호기심을 좀 더 끌어주고 높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호기심을 통해서 교육적으로 가는 거죠. 깊게 그 지식을 탐구하는 거죠. 그럼 총 지출은 21만 5,291원. 다시 한번. (21만 5,291원이고) 누적은 89만 1,128원. (3주) 만에 89만원을 소비를 지출을 했네요. 그 다음에 4주 때는 무지출이 2번 있었네요. 4주 때 생활비를 많이 썼어요. 7월 거를 당겨 썼다고 변명하고 싶네요. 마침 떨어질 타이밍인데 이때 무리를 해서 한꺼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생필품들이 한꺼번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좀 나눠서 떨어지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그러네요. 식비부터 할까요? 레시피. 아이스크림을 자꾸 식으로 써놔가지고 바꿔놨습니다. 식비 6월 25일 총합이 15,680원이고 장본게 30만 4,116. 그 다음에 2만원 1,800원. 식비가 어마무시하죠. 35만 2,596원. 레시피 44,000원. 장을 이렇게나 많이 봤는데도 배달을 시켜 먹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참 부끄럽네요.
이때 제가 친구들과 놀고 온 날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배달 음식을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끔 매콤한 음식 땡길 때 있잖아요. 저희는 마라샹궈를 가끔 먹습니다. 이제는 우리 꼬맹이가 어린이가 매운 걸 먹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콤하면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아지고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생필품. 생필품 10만 9,090원. 꾸민비 없었고, 교통 없고, 건강 없고. 아, 생필품이 하나 더 있었네요. (14만 4,590원) 그 다음에 문화교육 학교 준비물이 있었답니다. 4,100원. 그래서 총 54만 6,486원입니다. 첫 주에 이렇게 많이 썼고, 아니, 4주에 많이 썼네요. 누적은 89만 1,128, 143만 7,614원입니다. 예산 오버 됐죠? 그리고 5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지출을 안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대중교통비가 후불이라서 아마 10,000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대략. 아직 집계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거의 155만 원 정도 썼을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얼마나 더 오버된 거죠? 거의 40만 원을 제가 오버해서 6월달 소비를 했습니다. 저를 보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소비가 습관이 절대로 잡힐 수가 없다. 잡힌 것 같다가도 어느새 내 손을 떠나 있다. 언제나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 돈을 쓰는 경우에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7월 달에는 정말 도끼를 품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또 실패하면 어떡하죠? 저 정말 울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의 삶은 인간이란 이런 나약한 존재죠. 자기가 계획을 세놓고 어느 정도 습관이 된 것 같아서 손을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하고 잠시라도 틈을 주면 이렇게 나라가 가버린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총 지출은 제가 대략 143만 7,614원에서 교통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10,000원 정도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4만 7,614원 이렇게 썼죠? 마이너스 110만원.
34만 7,614원 5번. 그러면 식비에서 총 얼마 썼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잘못. 저는 계산기 두드리는 게 너무 싫어요. 제가 잘못 눌러서 계산을 잘못하거든요. 재무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 꼼꼼하게는 못할 것 같거든요. 86만 3,967원을 썼습니다. 외식비는 24만 3,500원. 외식비는 양호하게 썼네요. 생필품 마지막에 엄청 썼죠. 참을걸. 근데 생필품은 써야 되는 거라서, 그쵸? 19만 6,910원. 7월 달에 생필품이 아껴지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꾸민비는 없었어요. 네. 꾸민비가 제가 이번에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화장품을 생필품으로 넣어버렸거든요. 계속 사는 화장품, 특별하게 새롭게 쓰는 화장품을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필품으로 같이 넣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교통비는 23,000원. 주유비가 주유비가 여기 빠졌는데 지원금으로 주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유비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은 저희 집은 건강 관련한 금액은 거의 대부분 비타민이나 알레르기약, 가끔 소아과 그 정도만 나와요. 규칙적으로 자고 건강하게 식습관이 규칙적이다 보니까 운동도 나름 꾸준히 해주고 있고 그래서 건강한 편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다행히. 그래서 병원 비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남편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그 약값이 계속 꾸준하게 들고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 원인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진짜 만병통치약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 같아요. 병의 근원은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회사 스트레스. 네, 다 적은 것 같고요. 문화교육비 빠졌네요. 문화교육은 36,450원. 그 다음 별도로 연 고정비를 측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 20만 원 들었고요. 경조사 20만 원. 예비비 숙박 31만 원. 그 다음 세탁기 기타로 목적 저축이죠. 78만 3천 원. 그 다음 돌봄 방과후는 교육비 연 고정비로 넣기 때문에 여기엔 따로 기재해주지 않아요. 그 규칙적으로 나가는 분들은 이 생활비 기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변동비에서 생활비에서 34만 7천 원 더 과소비를 했다는 점. 여러분들은 생활비 얼마나 쓰시고 계세요? 저희는 3인 가족이고 초등 아이를 둔 3인 가족입니다. 생활비 순수하게 정말 변동 지출 있잖아요. 생활비 정말 아껴 쓰면 110만 원,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생각 없이 쓰면 이렇게 150만 원 이내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쓰시고 계신가요? 저는 늘 궁금해요. 다른 집 보면 막 외식도 많이 하고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 밀키트를 많이 시켜 먹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제 집에서 많이 해 먹는 편이에요. 정말 요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제 예산보다 오버된다는 것은 제가 물가 대비 예산을 잘못 짜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잘 먹는 건가? 아니면 좀 더 아낄 수 있는데 제가 못 아끼는 건가요? 어떤 거 같으세요? 외식을 펑펑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 3번 정도 배달이 있기는 하죠. 네. 다른 집들이 너무 궁금하네요. 연 고정비 정리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동차세 뺐고요. 그 다음에 축의금 20만원 뺐고요. 정리는 끝났습니다. 얼마 안 들어있어서 빨리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비에 기록을 해줘야겠죠. 31만원 7월 1일 숙박 서울여행 서울 나들이로 할게요. 너무 서울 여행 좀 낯서네요. 마이너스 31만. 그러면 여기 예비비에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회비도 넣어줬고 다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안 적어줬네요. 6월, 7월 플러스 2만원. 5월달에 입금한 걸 기록을 해줬구나. 2월, 7월달 14일 그러면은 31,000원이죠. 네. 그 다음에 세탁비 100만원을 빼주고 아까 얼마였죠? 100
100만원에서 78만 3천원, 21만 1천원, 세탁기 21만 7천원. 잔액 해주겠습니다. 표시를 잘 해놓을게요. 빨간색. 이건 또 이제 다른 또 목적 저축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 7월 프린트 플러스 3만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59,800원 되겠네요. 7월달 2회차. 그러면 생활비랑 같이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세탁기 비용에서 남은 걸로 처리해줘도 될 것 같아요. 남은 금액으로 이 프린트기 채우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생활비도 빠듯한데 생활비에서 빼는 것보다는 이 세탁기 비용 남는 거에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합 프린트기는 할부로 구매를 했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세탁기 비용에 대비 맞춰서 쓰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다행히 100만원 모아놔가지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 기록을 영상이 엄청 길어지네요. 제가 6월달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 와중에도 변동성이 많은 와중에도 제가 투자를 해줬어요. 일단 투자 먼저 뭘 해줬냐. 코덱스 200, 타이거 S&P 500, 에이스 금 현물, 코덱스 나스닥 100, 그 다음에 슈레드, 그 다음에 미국 ETF S&P 같은데요. SPYM 약자예요. 이렇게 ETF만 매수를 해줬습니다. 요즘 워낙 비싸가지고 종목은 따로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워낙 변동이 심해서. 그 다음에 반도체만 지금 가고 있잖아요. 반도체만 너무 좋아서 구매를 안 해줬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100단위가 넘어가는데 200만 원인데 그리고 거의 제가 들어가면 끝물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 번에.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올라가서 지금 들어가는 건 저는 용기가 안 납니다. 모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고 ETF로 대신 ETF로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6월달 한 달 내내 진짜 기록 큰 걸 보면 진짜로 변동성이 엄청 심해요. 마이너스 8% 갔다가 플러스 8% 갔다가 정말 이런 경우 전 처음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그렇게 개인 종목, 개별 종목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거 처음 봤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은 정말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전부 다 마이너스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진다고 해서 다른 종목이 오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같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6월 말쯤에 둘이 힘이 살짝 떨어질 때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런데 그게 횟수가 별로 없었다는 점이 참 안타깝고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1,500원대? 1,550원대를 찍은 것 같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도 잘 나름 반도체 때문에 호황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냐. 다른 전문가들의 이제 인사이트를 보면 연기금의 문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연기금이 계속 가지고 있고 리밸런싱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매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만 팔고 있잖아요. 외국인들만 리밸런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환율로 바꿔가잖아.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바꿔가기 때문에 그게 점점 오르는 거다. 그거밖에는 딱히 지금 없어요. 솔직히 미란 전쟁도 이제 그거의 영향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다른 이슈는 딱히 없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7월에는 연기금이 리밸런싱을 통해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조심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 뜨겁습니다. 주식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6월달 오랜만에 가계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가게도 안전하게 지켜지셨길 바랍니다. 가계부 쓰는 이유가 아끼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많이 썼는지 관찰을 하려고 쓰는 건데 자꾸 반성만 하게 되네요. 7월 달에는 개선 좀 해보고 좀 더 계획적으로 소비를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